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전략을 연구하는 올댓 프레젠테이션 구은화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드 프레젠테이션 어떤 뜻인가요? 네, 이 영어를 직역을 하면 프레젠테이션과 비슷한 것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꿀팁들을 지금 3회차에 걸쳐서 전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반적으로 PT, 경쟁 PT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 PT 외에도 프레젠테이션에 또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발표, 또 스피치, 보고, 제안, 설득, 강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레젠테이션의 또 다른 형태인 거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네. 프레젠테이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네네. 요즘 또 특히 학생들도 워낙에 프레젠테이션 준비들도 많이 하고 또 맞습니다. 기회도 많지만 이 삶의 연속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반장 선거를 나가도, 저는 이런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피치도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의 상황별 꿀팁들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이제 네네.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내 보고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사내 보고 프레젠테이션. 네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보고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문서로 표현이 돼요. 뭐 기획서, 계획서, 그렇죠. 제안서, 보고서 이런 문서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문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또 인정을 받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라든지 네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직장 생활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보고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연속이에요. 네, 프레젠테이션의 맞습니다. 연속.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사내 보고 사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이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회사 생활도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의 연속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내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요즘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획서나 보고서는 굉장히 작성을 잘 하시는데, 자,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 잘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읽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이제 발표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네네. 그냥 읽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 구분이 거죠? 전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순서대로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읽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청중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 보고서만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모였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화면에 의존을 하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 청중들을 향해서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읽다 보면 점점 이제 몸이 화면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요. 네. 간혹 뒤통수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많을수록 네. 화면을 보고 읽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눈으로 읽고 있는데 그걸 계속 귀로 듣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왜 듣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로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는데 굳이 대면 보고 그리고 구두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고서에는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텍스트도 있고 표도 있고 많은 도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서 이렇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 간의 공감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사내 보고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문서 그대로 읽는 발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의 눈이 이 사람의 말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빠른 게 아니라 엄청 빠릅니다. 예, 그래서 벌써 화면에 띄우는 순간 몇 초 만에 청중들은 그 정보를 다 읽거든요.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을 줄줄줄 이제 발표자가 읽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하시거나 조시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고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아주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내보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문서의 순서 말고요. 여러분 이야기의 순서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뭐냐면요. OBC예요. 즉 오프닝, 바디, 클로징 이 약자를 따서 OBC거든요. 이거 쉽죠? 이제 이렇게 들으면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OBC가 뭐예요? 네네. 라고 이제 분명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첫 번째 오프닝 단계죠. 오프닝은 청중을 유혹하는 단계예요. 유혹하는. 네네. 제가 지금부터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네, 라고 하고 주제 소개, 그다음 이제 발표자 소개, 그리고 목차례 소개를 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미리 청중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듣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서 관심 있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프닝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뭔가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프닝은 사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네. 짧다라는 건 보통 어느 정도 한 시간? 1분 이내? 1분. 네, 그래서 유혹도 우리 짧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면 이제 네네, 언제 식상하죠. 해야 그래서 짧고 강렬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가 발표 준비를 좀 잘 못해서, 사실, 제가 원래 발표할 게 아닌데, 발표자가 외근에 가는 바람에 좀 준비가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웃으시는데, 실제로 사내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그런 표현들을 적잖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을까봐, 미리. 네, 미리 연막을 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자신 없는 표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시지요. 네, 이미 첫 시작부터 그냥 별로 기대감을 네. 갖지 않게끔 전혀 유혹이 안 네. 되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바디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B, 바디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내용 설명하는 기법은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요. 이거 역시 매우 쉬운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주제부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거고, 이 큰 주제는 다시 세 개의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올해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 2019년 사업 계획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 계획은 크게 세 가지의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좀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장의 슬라이드를 설명하실 때에도 기법이 있는데, 이때는 주요 메시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뭐 표라든지 서식, 도해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작성을 할 때부터 설명하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 기법은 이런 겁니다. 맨 위에 슬라이드의 상단에 목차를 적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장표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면 문서로 제출할 때나 또 발표할 때 발표자가 굉장히 발표를 하기가 쉽고 이 발표를 받는 청중들도 보면서 이해하기가 매우 쉽게 되는 거죠. 그럼 안내를 친절하게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청중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C, 클로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C는 이제 클로징인데요. 자, 클로징 하시죠? 이러면 다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러시거든요. 갑자기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 네, 이제 주요 전략들, 실행 방안들 이야기를 하고 자, 이상으로 사업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러세요. 그런데 이건 클로징이 아니에요. 클로징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요약하거나 또 중요한 내용을 강조를 함으로써 청중들이 기억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표자가 발표를 뭐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개인적인 소회라든지 이 청중들에게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네, 이제 올해의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부서에서. 그러면 네, 지금까지 저희 마케팅 본부에 2019년 사업 전략을 발표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였습니다. 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내부적인 그런 역량들을 점검하느라 성장이 좀 저조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2019년에는 네, 우리 마케팅 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과 여러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라고 하시면 이제 완벽한 클로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론 내용 한참 이야기하고 갑자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면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절벽에서 네,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그런 것들이 느낌인데 있죠. 이런 어떤 클로징 멘트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네네. 훨씬 좀 이렇게 공감대가 끈끈하게 형성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OBC 전략도 잘 알아봤고요. 네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C 클로징 해야 되는 단계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시간이 됐죠. 네. 그래서 구은화의 올드 프레젠테이션 제1회차 사내 보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내 보고 프레젠테이션은 이 문서의 구조가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 즉 OBC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획에서 시작해서 보고까지 네, 이것들이 반복되는 프레젠테이션의 연속인 만큼 의사결정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이 프레젠테이션 꿀팁을 잘 활용을 하셔서 조직에서 인정받으시고 더욱더 성장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프레젠테이션을 응원합니다. 어때요? 네, 좋습니다. 온토리 TV와 올드 프레젠테이션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가시죠. 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온토리 TV와 올드 프레젠테이션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